전 세계 상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 금은 선물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건데요. 이제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됐고, 보증금도 달러 같은 외화로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들의 핵심은 바로 실제 금을 주고받는 실물 인도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 몇 개 바꾼 게 아니고요, 거의 게임의 법칙을 통째로 바꾼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자 소비국인데, 그동안 금값은 늘 런던이나 뉴욕 같은 서구 금융시장에서 결정됐잖아요. 이번 개혁은 그 흐름을 중국 쪽으로 돌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 변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는 상하이가 진짜 금값을 정하는 중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종이에 숫자만 찍히는 가짜 금 거래가 많았다면, 이제는 실제 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런던과 뉴욕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온 그 금 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 거래의 중심지는 항상 그 시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고대에는 금 거래 중심지가 이집트와 리디아 같은 금 보유 강국들로 시작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고, 중세 유럽에선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도시국가들이 금거래 중심지로 떠올랐고요. 17세기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국제 금결제의 허브로 자리를 잡았고, 그 뒤에 이어 18세기에서 19세기엔 영국 런던이 금 가격을 정하는 세계 금융의 심장이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 뉴욕이 달러 패권과 함께 금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받게 됐죠. 최근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조치는 단순한 절차 개정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수십 년간 런던과 뉴욕이 종이금, 즉 실물 없이 숫자만 오가는 시장을 지배해왔는데, 중국은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중국은 한때 미국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이상 보유했지만 지금은 7,5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자산 배분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달러 시스템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금을 선택한 거죠. 금은 누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정부도 금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외국이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금은 달러의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보유한 금은 약 2290톤이지만 민간 보유나 비공식 보유량까지 합치면 25,000톤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금은 단지 안전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려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금 기반 통화라는 개념을 주목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100% 금태화는 아니더라도 금과 연동된 통화 구조가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시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짐바브웨는 물가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통화 지그를 2024년에 도입했어요. 러시아도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는 금 1g에 대해 5,000루블로 고정가를 설정하고 매입하면서 디지털 루블과 연계해 금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대체 결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란,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도 금과 연동된 무역 결제나 디지털 결제를 추진 중이에요. 이들 모두가 새로운 통화 질서를 향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흐름이 바로 다극화된 통화 질서, 즉 포스트 달러 시대의 시작입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이 핵심이에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서 시작된 브릭스는 최근 사우디,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입하면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타진 중입니다.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역을 하고 금융 시스템을 꾸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고, 팬데믹 때 낮은 금리로 매입한 자산들이 지금은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1%일 때 매입한 국채 7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만 약 9조 달러
달러를 재융자하고 추가로 2.5조 달러를 조달해야 해요. 외국인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고 결국 연준이 다시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곧 인플레이션과 달러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 진짜로 통화 리셋이 일어나고 금이 다시 통화의 중심이 된다면 금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돈, 즉 광의 통화량 M2는 약 100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약 35,000톤 정도예요. 만약 이 돈을 전부 금으로 뒷받침하려면 금 1온스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무려 56,868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1온스당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금 한 돈이 55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92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제시세 기준으로 지금 금값이 3,300달러 정도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보다 17배에서 18배 이상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이지만 방향성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을 사치품이나 투자 수단으로 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금은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고 생존 수단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흐름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는 지금 조용한 리셋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기준은 더 이상 달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